자, 들어가겠습니다. 넘기시면 아까 그 경기 변동 딱 하나 남았는데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1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16 가시게 되면은 116입니다. 가시게 되면 밑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는 게 있죠. 별표가 쳐 있겠죠. 3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입니다. 경기 변동의 유형. 자, 제가 이제 순계층으로 이제 암기하시는데요. 순환적, 그 다음에 계절적, 추세적, 그 다음에 무작위적이에요. 자, 우리 부동산 순환 안 해요? 순환을 해요. 순환적 변동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제가 회상후화로 암기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회상후화, 그러면 회복 다음에 상향이 오고요. 정점을 찍죠. 정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정점. 그래서 이따가 올해 정점을 찍고 후퇴한다는 게 나와요. 후퇴. 그 다음에 하향.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하죠. 자, 이건 계절이에요? 순환이에요? 순환.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건축 화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에 지난 5월에 정점을 찍었대요. 뭘 찍었다? 그럼 정점이 들어가면 계절이에요? 이건 순환이에요. 후퇴했다는 건 순환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있다가 정점하고 저점 나오면 순환을 찍으셔야 되고요. 계절적은 이제 다른 형태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른 형태, 비순환적이죠. 순환적이지 않은 다른 형태인데, 계절은 반복하죠. 그래서 계절적은 1년 단위로 주기를 봐요. 반복을 합니다. 1년 단위로 반복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니까 거래가 부동산이 잘 일어나죠. 근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원룸이 공실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원룸에 공실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제 문제에 12월 달은 안 추워요? 추워요. 그러면 매년 12월마다 건축화는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들 수 있죠. 그럼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는 순환적이에요? 이건 계절적이에요. 계절적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추세적이라는 자체는 우리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적은 장기적이라는 건 맞는데 지속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지속적. 그래서 추세적이라는 건 이제 장기적으로 50년 이상 간다는 건데 개발하거나 재개발. 따라서 지속적. 경제 성장이 건축 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을 수 있죠. 추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무작위적이 중요하죠. 자, 무작위적은 예견해요? 예기치 못해요?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없어서 계절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얘는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정책 변화라는 단어 있나요? 정책 변화. 코로나도 우리가 예측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고 정책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재해, 지진 같은 것도 우리가 안 되죠. 이런 거 나왔다. 그래서 순계층으로 이제 암기를 하셔서 제 문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아까 제 문제 프린트에 4번을 가시면요. 마무리 하시면은 4번에 보시면은 1번하고 3번을 엮어보세요. 그럼 4번에 1번에 보시면은 건축 허가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은 들어갔지만 정점이라는 게 들어갔죠. 제가 오늘 정점 저점 나오면 계절이었어요? 순환이었어요? 순환이고 오히려 3번이 계절이에요. 3번은 매년 12월 달에 춥죠.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 비해서 줄어들었죠. 반복적이니까 얘가 뭐다? 계절적이 되겠죠. 바꿨어요. 1번하고 3번이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었냐면 DTI라는 얘기는 규제잖아요. 그럼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그럼 이 규제로 주택 경기가 하강했다는 건 경기 순환이 아니라 무작위적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정답은 몇 번만 정답이다? 4번.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거미집 이론이에요. 거미집 이론. 자, 페이지로는 우리가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거미집 이론 갑시다. 거미집 이론 들어가보도록 하죠.
거미집 모형인데, 자, 이건 지금까지 홀수년도에 많이 나왔어요. 무슨 년도에? 근데 19, 20, 23까지 왔다 24가 짝수년도에 한번 나온 적은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럼 찍어드린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른쪽에 양가로 3번에 벽표 쳐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얘는 이론보다는 계속적으로 이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나 탄력성하고 함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달아드릴 텐데. 자, 거미집이라는 것은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해요. 에치켈. 미국의 농업 경제학자인데, 1930년대 이제 대공황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이 가격 폭등입니다. 그래서 옥수수의 가격 파동을 봐요. 그럼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한다는 원인을 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마늘이라고 한다면, 농산물에서 시작을 했어요. 들어보시면은. 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시차예요. 수요 공급의 시간적 갭인데, 시차인데. 자, 수요자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사는 거는 즉각인데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수요자들은 가격에 즉각 반응을 해요. 즉각에서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어서 시차가 없는데, 자, 마늘 심는 농부가 마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바로 심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냥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지나야 되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후에만 발생을 하죠. 그럼 가격이 탄력적이겠어요? 굉장히 비탄력적이겠어요? 비탄력적. 시차가 있다는 거죠.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오른쪽 모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자, 그렇게 볼게요. 자, 이 시장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걸려서 우리가 수요가 더 탄력적인 게 중요한데, 수요가 더 탄력적인 게 수렴형이에요.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가서 공급의 탄력성보다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죠. 그럼 수렴형은 그냥입니까? 안으로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가격과 양이면, 자, 거기 이제 한 단어를 이제 제가 얘기할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공급은 이렇게 있고 수요가 좀 완만하다면, 자,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면 안정적인데 좀 불안정적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다면, 자,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은 바로 증가가 됩니까? 공급은 바로 증가가 안 됩니까? 안 되다 보니까 가격만 지금 폭등했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볼게요. 자, 갑돌이가 가격이 오른 거 보고 갑이라는 공급자가 마늘이 바로 심어요? 바로 안 나와요? 그럼 내년에 내다 팔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20년에 가격을 보고 올해 내다 팔았더니 갑돌이만 심었다, 다 심었다. 그럼 폭락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걸 보고 갑돌이 할당들은 마늘 심겠어요? 또 안 심겠어요? 그럼 다음엔 또 초과수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랬죠. 밤을 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른 거 보고 갑돌이 일당들 마늘 심죠. 그러면 나중에 또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나중에 또 안 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이렇게 생긴 게 그냥요, 거미집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갔나요? 이게 지금 움직였나요? 그래서 따라서 동태적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균형에서 그냥 비교 정학적, 우리가 그냥 정지된 비교 정태적, 정학적으로 그냥 서울에서 부산 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 가게 되면 그냥입니까? 그 과정이 있습니까? 뭐 휴게실에 들리다든가 화장실 갔다 갈 수도 있고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균형점의 변동 결과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서 시간적인 적응 과정을 따라서 동태적. 동태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태가 맞아요? 동태가 맞아요? 명태를 얼린 게 아니라, 그지? 그럼 시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그냥입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얘가 거미집을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미를 키운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거미집을 발견한 거죠. 맞습니까? 근데 편법으로 한 8시쯤에 이제 저녁에 얘 친구들이 얘한테 호프 마시라고 나오라 그래요. 야, 나 지금 거미를 3마리 키우는데 연구해야 돼. 그랬더니 이 거미를 냉동실에다가 얼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정태시켜요? 동태시켜요? 동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나도 초라해 죽겠다, 씨. 그럼 정태가 맞아요? 동태가 맞아요? 동태적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읽어볼게요. 동태적이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그냥요, 즉각 반응이에요. 공급은 생산 기간이 필요하죠?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거미집은 수요에 따른 수요가 안 돼요? 공급이 잘 안 돼요? 공급이 비틀어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재화가 아니라, 자,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인데, 자, 이 칠판 주기에는 여러분들 공산품이라고 합니다. 무슨 상품? 그 공산품이라는 건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은 그냥입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까? 공산품이 아니라 농축산물에 적용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전제 조건은, 자, 현재 수요량은 현재 가격에, 현재 공급량은 과거의 가격에 의존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할게요. 아까 갑돌이가 2020년에 가격을 보고 2021년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측했어요?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자는 미래 정확한 가격 예측이 없이 오로지 현재 시장 가격에만 반응한 거죠. 그런가요? 그럼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막상 공급이 미래에 이루어지면 초과과 초과수요가 반복되죠. 그 다음에 또한 단기에 생산된 물량은 단기에 모두 판매돼야 되는 재고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과정에서 저장이 불가능한 농산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우리 부동산에도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된다. 자, 들어보세요. 부동산도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럼 부동산에도 접목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만약에 가격이 상승한 거 보고 건설회사들이 착공을 하죠. 근데 이 가격이 상승한 거 보고 이제 착공하려고 하는데 한 건설회사만 합니까? 다 합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는 미분양이 속출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시면 부동산에도 거미집 모형이 안 생긴다, 생긴다. 생기죠. 그래서 수용급이 시차가 발생해서 수요 초과 시 가격 폭등, 고급 초과를 해서 이 부동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4번이 한번 나오는데 밑줄 쳐보세요. 주거용보다는 상고업용이 더 강하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주택하고 상고업용 중에서는 어떤 게 또 대체제가 많았어요? 주택. 주택이 그냥요, 이동하기가 쉬웠어요. 그러면 이사가기도 쉽고 공급이 잘 되죠? 근데 상고업용은 여기가 지금 만약에 학원이면 이걸 삼겹살집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그럼 상고업용이 더 비타르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디에 더 적용된다? 상고업용이에요. 주거용이에요? 상고업용이 더 적용돼요. 그래서 거미집은 상공에 친다. 위에 친다는 거죠. 그럼 주거에 적용됩니까? 상고업용에 적용됩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5번. 공급자가 미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공급량을 조절하면 이 모양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자, 칠판 보세요. 2021년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면 공급을 안 하겠죠. 그런가요? 그러므로 거미집 이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자가 현재 가격에만 반응해서 미래의 공급량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한다, 예측을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6번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있을 때는 폐쇄 경제였어요. 따라서 폐쇄 경제. 그 마늘을 수입할 수 없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근데 지금은 폐쇄 경제예요? 개방 경제예요? 마늘을 수입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경제학에서는 한물 간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에게 접목이 된다는 것은 부동산은요, 외국 주택을 수입할 수가 있나?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만 거미집이 먹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한 겁니다. 그럼 전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시게 되면은 제가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에서 제일 잘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건 이제 계산 문제를 할 겁니다. 두 문제를 풀 건데. 자, 갈게요. 자, 여러분들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따라서 수렴형. 자, 수렴형이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나 같은 애가 들어오니까 따라서 안정적인 것이 되겠죠. 안정적. 그래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야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요.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어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더 우리가 주도할 수 있죠. 공급이 탄력적이면. 근데 우리가 수요가 탄력적보다
공급이 더 탄력적일 수도 있죠. 따라서 발산형. 공급이 더 유리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자, 그럼 오른쪽 두 번째 그래프를 보세요. 발산형이라는 게 있나? 그럼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불안정적이죠. 그죠? 불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불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같으면 순환형이에요. 순환형. 그 순환형은, 자, 거기 보시면 순환형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맨맨맨 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 봤어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같았어요? 반대였어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완전히 서 있을 수 있고 누워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들어보십시오.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탄력성은 따라보세요.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럼 탄력성은 그냥이 아까 탄수화물은 양의 변화예요. 그럼 탄력적일수록 더 옆으로 퍼졌죠. 맞습니까? 그럼 서 있으면 탄력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누우면요? 탈이죠, 탈. 그런가요? 그래서, 자,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비죠. 완탈, 누우면. 그 완전 서 있으면 그냥요, 완전 비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근데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가 작습니까? 작잖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가 큽니까? 그래서 따라서 탈. 이렇게 하죠. 손 들어보세요. 서 있으면 뭐다? 비. 누우면. 서 있으면. 누워 있으면. 박난조 씨 아시죠? 개론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비탈, 안 먹혀요, 안 먹혀.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자, 따라서 탄력성은 양의 변화다. 양의 변화예요. 기울기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양의 변화가 작고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죠. 근데 기울기는 서 있는 정도예요. 따라서 기울기. 기울기가 크다는 건 키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럼 얘랑 봤을 때, 얘랑 밑변분의 높이를 봤을 때, 그냥요, 얘가 더 키가 커요. 그럼 기울기가 작다, 기울기가 크다. 크다는 건 서 있을수록 크다는 얘기죠. 근데 탄력은 비탄력적이니까 탄력성은 작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탄력성은 반대라고 했죠. 자, 누워있으면 탄력적이죠. 근데 키가 커요, 키가 작아져요. 그럼 기울기가 작다는 거는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반대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수기하고 공기를 본다면,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수탄수.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때가 수렴형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더 완만하다는 거죠? 공급이 완만합니까? 수요가 더 완만합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이죠. 얘기해봐. 그냥 야 완만해. 키가 커, 키가 작아. 반대로 가야 돼요, 기울기는요. 대답 좀 해보세요. 탄력성이 작다는 건 비탄력적이죠? 그럼 키가 크니까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다. 반대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냥요, 반대야. 공기가 더 크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볼게요. 얘도 수기하고 공기를 본다면, 자, 따라해보세요. 공탄발. 그럼 공급의 탄력성이 클 때는 발산형이죠. 수니까 수 나오고, 공포탄을 발사하죠. 공포탄 발사. 안 먹힌다. 자, 그러면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는 건 누워있는 거잖아요. 키가 커요, 키가 작아요. 얘가 탄력성이 작다는 건 얘가 키가 크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요, 같아요. 기울기도 같죠? 그럼 얘는 기울기도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뒤에 아쉽게도 기울기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볼게요. 자, 따라서 수탄수. 자, 따라서 수탄수렴. 공기수렴.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클 때는 수렴형이고 공기가 클 때는 수렴형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절대값을 씌운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해볼게. 만약에 0.6이고 플러스 0.8이면 그냥이 돼요. 요거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그럼 플러스를 항상 보시셔야 됩니다. 이해 갔나요? 얘가 크니까 얘가 수렴형이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얘도
마이너스 0.4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그냥 얘가 플러스로 고치셔야 돼요. 0.1이 나오면 얘가 더 큰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133입니다. 134. 요거는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134페이지 가시면 14번 문제 하나 있나요? 요거는 맞힐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풀어보세요. 제가 15번은 풀어드리겠습니다. 14번 정도는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A 부동산은 어떤 탄력성이 더 큰가요? 수요가 숫자가 더 큰가요? 그러면 수요가 더 숫자가 크다는 건 수탄수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수렴형이 되나요? B는 어디가 탄력성이 더 크세요? 0.99 얘가 1.3이죠? 공급이라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그럼 공탄발이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자, 15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 모형 형태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지금 A, B 부동산 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자, 얘가 이제 FM이에요. 자, 따라서 P 앞에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다. 다시 할게요. P 앞에 요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면, 따라서 Q 앞에가 기울기다. 그러면 요거 기울기가 2가 되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럼 수기가 2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다시 할게. P 앞에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근데 옆에 보니까 두 번째 보시니까 EP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EP가 나오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00 플러스 4QS라고 되어 있나? 자, 아까 P 앞에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 따라서 P 앞에 있으면 Q 앞에로 나눠줘라. 자, 숫자로 나누지 마라. 요것만 나눠주면 기울기가 나와요. 그런가요? 그러면 2분의 4니까 요가 2가 되겠죠? 그럼 공기가 2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순환형이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A를 한번 해보세요. A. 숙제를 드릴게요. A. 자, 갑니다, 여러분들. 갈게요. 따라서 P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다. 여기 기울기거든요. 그런가요? 자, 요거 P 앞에가 있으면 나눠준다고 했었나요? 숫자는 나눠요? 나누지 말아요? 하지 말고 요걸 나누시면 되겠죠. 대답하십시오. 그럼 몇 분의 몇이 되죠? 요거 나누니까 얘가 1이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 수요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자, 수기가 되고요. 자, 여기 앞에 있죠? 그럼 숫자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것만 나누면 기울기라겠죠? 그럼 3분의 4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4가 요게 공급에 대한 기울기가 되는 거죠. 누가 클까요? 2분의 1이 커요? 3분의 4가 커요? 자, 갑니다. 자, 따라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윗대가리가 큰 게 크다. 어머타임. 윗대가리가 큰 게 크다. 자, 분수는 1이 기준이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 숫자 중에 어떤 게 더 커요? 얘가 위가 더 크잖아요. 그럼 얘가 1보다 더 크겠죠. 언더스탠드? 그럼 어떤 게 더 기울기가 크겠어요? 아니, 숫자가 2분의 1가 3분의 4잖아. 얘가 윗대가 크잖아요. 얘가 더 숫자가 더 크겠죠. 그럼 공기가 더 크겠죠. 그럼 수렴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갈게요. 그럼 정답은 얘가 순환이고 수렴형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인가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계속 연습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Q 앞에가 기울기라 그랬죠? 대답해봐요. 그럼 P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P가 없으면 앞에가 기울기라는 거죠. 맞나요? 자, P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으면 안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몇 번만 하겠습니다. 자, P 앞에가 있으면 Q로 나눠라. 그럼 몇 분의 몇이 되죠? 2분의 1이 되죠. 대답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숫자는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P 앞에 없어요? P 앞에 있어요? 그럼 나눠주셔야 되죠. 그럼 몇 분의 몇이 되죠? 3분의 4가 되는 거죠. 맞죠? 그다음에 윗대가리가 크게 크다? 그럼 얘가 2분의 1이 숫자가 커요? 3분의 4가 숫자가 커요? 그럼 공기가 크니까 수렴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요거 P 앞에 있어요? P 앞에 없어요?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기울기라는 거죠? 2죠, 2죠. 맞나요? P 앞에 있으면 그냥 해야 돼요? 나눠주셔야 돼요. 2분의 4는 2가 되니까 순환형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0은 항목 나누었어요? 자격증 따라오셨어요? 그럼 P 앞에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다. 그냥 그렇게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다시 갈게. P 앞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고, 있으면 나눠주고, 숫자는 나눠줄 필요가 없고, 얘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얘 있죠? 대답해봐요. 얘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여기 몇 분의 몇이 돼요? 2분의 1이 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P 있죠? 3.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3분의 4. 그럼 공기가 크니까 수렴형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가 되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기울기가? 2가 되고. 요거 있나요? 숫자 나누실 필요 있나요? 그럼 요 2분의 4니까 2가 되니까 순환형이 되겠죠.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자, 따라서 P 앞에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다. P 앞에 있으면 숫자는 나누지 말아라. Q 앞에만 나눠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파트 조금만 할게요. 시장 파트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오늘 4번까지는 다 풀었죠? 5번은 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14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40페이지로 가셔서. 가셨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요거 뒤에 이렇게 문제 같은 거 풀어드리는 거 괜찮죠? 왜냐하면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냥 이 기본서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잖아요. 그죠? 요거 같은 걸 이제 맞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원모 타임 짜증내지 말고 P 앞에가 없으면 잘한다 이제. 뭐 앞에가 기울기다. 오케이. 그래서 P 앞에 있으면 숫자는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누고 Q 앞에만 기울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약간 변형된 건 있긴 했는데 뭐 요거 위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140페이지 피셨나요? 140.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 파트는 그게 중요하지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밑에 조그만 박스에 구체적과 추상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위에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수요금이 많아서 가격 양이 그냥에 대해 계속적으로 만나야 돼요. 가격과 양이 결정되죠? 수요금이 만나서 가격과 양이 결정된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자,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질 않는데 따라보세요. 추상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추상적은 우리가 어떤 위치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위치를 얘기하지 않고 남대문처럼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계속 많아서 거래가 된다는 거죠. 추상적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공간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 시장이라는 자체의 개념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어디 위치에다가 장소에다가 팔지 못하죠? 우리 머릿속에 그냥 다 추상적이다. 추상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를 얘기하죠. 위치를 얘기해서 위치가 딱 정해져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 시장으로 또 지리적 구역으로 나열된다. 이렇게 보는데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상적이기만 해요? 구체적이기도 해요? 둘 다 하죠? 이렇게 보시는데 거의 뭐 요거는 다 학자마다 약간 틀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밑에 완전 경쟁 시장부터 들어갔죠.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찍어줄게. 1번 찍어. 완전 경쟁은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야, 다수야. 불안정은 소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가 밑에 가시면은 자, 완전 경쟁은 그냥이야 동일한 제품이야. 부동산은 다 틀리죠. 그 다음에 완전 경쟁은 6번에 가시면 다수가 시장의 진출입이 자유롭죠. 근데 부동산은 저가예요, 고가예요. 이요소가 제한돼 있죠. 시장 진입이 어렵고 완전 경쟁은 완전한 정보지만 부동산은 완전해요, 좀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정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우리 시장은 완전 경쟁으로 분류합니까? 불완전으로 분류합니까? 그래서 독점, 과점, 독점적이라는 게 있죠. 이쪽에서 독점적이다. 그럼 찍어드린다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뭐 부동산의 유형이라는 것은 주상, 공농은 다 알겠죠. 네, 특수는 이제 묘지나 교회 같은 건데 참고하시고요. 자, 따라서 시장의 기능, 시장의 특성. 왜 자구가 정량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가 144페이지 먼저 볼게요. 144페이지에 가시면은 시장의 기능이에요, 특성이에요. 특성하고 기능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걸로 이제 갈게요. 자, 시험 문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잘 나와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래서 여러분들 볼펜과 다른 특성,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디부터 찍어드리냐면 시장의 지역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시장의 지역성이라는 것은 시장의 지역성은 지역마다 같아요, 달라요. 국지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국지성 때문에 국지성 나오면 그냥요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자, 그럼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시장은 전국에 자 우리가 지금 울산하고 부산이 같습니까? 부동산이 다 다릅니까? 달라요. 근데 모나일펜이 부산에서 1,000원이면 전국이 다 1,000원이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장이 있으면요. 자, 부산도 자, 근데 우리가 어떨까? 만약에 부산에 볼펜 같은 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울산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트럭으로 실으니까 수급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지역마다 다르다. 연계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부산도 구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동마다 다르죠? 번지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시장을 개별 시장이라고 한다면 요 중간 시장을 따라서 부분 시장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부분 시장마다 시장이 똑같아요, 달라요? 시장을 세분화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을 세분화. 그래서 부동성 때문이다. 들어볼게요. 자, 거기 가볼게요. 시장의 지역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2번, 부동산 시장이 무슨 성 때문에 그렇죠? 부동성.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상품의 진열이든지 지역 내외로 이동이 불가능하죠? 수급 조절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부동산 가격 지역별로 차이가 있죠. 자, 따라서 부분 시장. 자, 1번, 따라서 지역별로 세분화. 그래서 4번에 가시면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시장별로 불균형이 초래되기 때문에 또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예전에 한번 풀어봤는데 부동산은 수급 조절이 쉬워요? 좀 어려워요? 어렵죠. 수급 조절의 곤란성. 그럼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부동산은 단기에 공급이 되나요? 잘 안 되나요? 그래서 따라서 단기적 가격 왜곡.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적 가격 왜곡.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이 아니다. 단기적이다.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요, 시간이 적게 걸립니까? 착공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그럼 계획 수립, 부지 확보까지, 건축 완성까지 오래 걸리죠? 단기적으로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리기 어려워요. 단기간이에요.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된다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제가 체크드린 게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으로 좀 바꾸라 그랬죠.
그게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우리 부동산은, 자, 코카콜라가, 캔콜라가 1,000원이면 전국이 다 1,000원이에요. 동질성은 다 공개하거든요. 공개하는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공개를 해요? 비공개를 해요? 비동질 때문에. 자, 그럼 비공개 갈게요. 비공개이기 때문에 거래가 그냥 해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거래가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보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일문일가가 돼요? 안 돼요? 물건이 다 틀리죠? 그럼 표준화되어 있다? 비표준화되어 있다? 비표준화되어 있다. 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비표준화성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6번을 고쳤죠? 그 비표준화가 맞는 게 아니라 비조직성이 맞겠죠? 자, 칠판주계는 물건이 똑같다 보니까 본사에서 물건 띄어다 팔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 똑같아요? 물건이 달라요. 그래서 상품이 틀리기 때문에 본사에서 물건 띄어다 팔 수 없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없어요. 가격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유통구조가 거래 당사자 간의 또 직거래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표준화예요? 비표준화예요?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조직이에요? 비조직이에요? 그럼 앞에다 비가 들어가죠? 3B고요. 그 다음에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또 가격을 또 왜곡시키고 불안전하니까. 부동산 쌉니까? 고가입니까? 그럼 유효수가 제한돼 있죠? 근데 자금이 또 우리가 또 유용성 크기와 관련해서 또 자금이 금리가 낮아야지만 또 탄력적으로 또 많이 증가하고요.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여러분들 따보세요. 살매, 팔매, 사는 거는 고가성 때문에 구매자하고 추적하는 게 오래 걸리죠. 근데 파는 건요, 황금성이 높아요, 황금성이 낮아요. 그럼 단기에 제값을 못 받죠? 단기 가격이 왜곡되고. 공매라는 게 나왔어요. 따보세요. 공매. 여기서 공매는 경매 공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이제 숄트 셀링. 그래서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팝니다. 그럼 주식이나 채권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하는 건데, 공매는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가격이 오르면 팔고 가격이 내리면 사서 수익을 확보하는 건데, 현재는 부동산에서만 인정돼요? 주식에서 인정돼요? 넘겨보세요. 부동산은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동산은 공매제도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은 완전합니까? 좀 불안전합니까? 불안전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만 하고 좀 오늘 가겠습니다. 기능만 좀 할게요. 기능.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 가시면은, 페이지에 142페이지 가시면은, 자, 이제 특성이에요? 기능이에요? 특성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볼펜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비가역성, 우리가 비공개성 같은 거는 이제 개별성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좀 야매가 있었어요. 자고가 정량 아시죠? 그래서 자고가 정량. 자, 그럼 이걸 맞히셔야 돼요. 자가 뭐였죠? 자가? 자원배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자고가 정량한 다음에 거기다가 살을 붙여나가세요. 자, 가격을 통해서 부동산이라는 자원과 공간이 배분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원 공간의 배분. 그래서 자원 배분, 공간의 배분이고요. 그다음 고는 그냥이요, 교환 기능이에요. 그럼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 가격의 창조 기능이라는 게 있나요? 요걸 좀 오늘 부연 설명할게요. 가격 창조라고도 하고 가격 형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가격 형성. 자, 그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건데요. 자, 들어보세요. 매도자는 싸게 팔려고 그래요?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매수자는요? 그럼 가격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그 조정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밑에 그래프 하나 보시죠. 자, 여기 이제 가격이고요. 자, 여기 이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이렇게 내려가는 게 밑에 보시면은 S라고 돼 있죠. 자, 따라서 셀러, 매도자가 되겠죠. 매도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B라고 돼 있죠. 자, 따라서 바이어,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사러 오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자,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중개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면은 지금 거래가 딱 1억이면 적당한데 매도자는 그냥요 좀 비싸게 받아달라 그래요. 비싸게. 1억 2천. 매도자는 싸게 좀 팔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나요? 안 맞나? 안 만나죠. 그 매수자는 자꾸 가격을 올리라고 하고 매도자는 가격을 내리라고 해야 되죠. 맞나요? 자,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 가격의 창조 기능은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당사가 시간을 두고 협의하여 창조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1번, 매도자는 처음에 가격을 초기에 높게 잡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제한하는 가격을 어떻게 돼? 낮추라고 그러고요.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매수자는 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제한하죠? 그럼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격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점차 높이려고 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런 가격 절충 과정에서 매도자가 제한하는 하한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보세요. 하한. 그럼 매도자는 밑에 못 받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수자는 따보세요. 상한. 그럼 매수자는 그 위의 범위까지는 안 내겠다는 얘기죠. 찾았죠? 그래서 이 안에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자, 정의라는 거는 정보 제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정보 제공. 자, 여러분들, 시장은 가격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죠. 자, 따라서 양. 좌측에 양과 질의 조정이라는 게 있나요? 양과. 그래서 양과 질의 조정. 자, 그래서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은 질이 높아지죠? 건물도 올리니까 양도 높아져서 도시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자고가 정량. 자가 뭐죠? 자원, 공간. 고가 교환. 가격 창조 형성 기능. 자고, 가, 정.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이 있죠. 암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른쪽에 부동산 이용의 결정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형태에 가장 어울리는 채용을 박아놔서 모색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제가 문제 풀었을 때 요 비공개성은 기능이었어요? 특성이었어요? 자고가 비양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넘기셔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서 요것만 풀고 좀 쉬었다가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6페이지 가시면은 중요 기출 문제 하나 있나요? 풀어보세요. 한번. 시간 드릴 때. 자, 1번은 이제 맞고요. 2번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어디에 가격이 왜곡됩니까? 단기가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공개성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비공개성은 요거는 그냥 있어요.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비가역성은 아니죠? 비가역성 한 게 없다. 그럼 비가역성을 뭐로 고치셔야 돼요? 개별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에 발생한다는 걸 정책에서 배우시고 지금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이게 접점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